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책미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하루를 응원하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은요, 나는 한 번 읽은 책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한 번 읽은 책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1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독서법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책을 읽을 당시에는 그 책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내가 읽은 책의 내용을 기억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는 금방 답을 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요, 자신이 제안하는 방법을 따라 독서를 하게 되면 한번 읽은 책은 절대 잊어버리지도 않고요. 또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책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요, 카바사와 시온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일본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라고 그래요. 근데 본업인 정신과 의사 일 외에도요, 이분은 1년에 3권의 책을 출간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고요. 그리고 매일 자신의 이름으로 된 매일 매거진에 글을 쓰시고,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에도 매일같이 글을 올리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SNS의 달인이시죠.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유튜브까지 하셔서요, 정말 자신이 가진 그런 정신의학 분야 또 심리학 분야에 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신다고 그럽니다. 정말 정신과 의사로서 활동하는 것만 해도 바쁘실 텐데요. 강연, 저술, 그리고 SNS 활동까지 정말 그 많은 엄청난 일들을 이분은 어떻게 다 해내고 계실까요? 근데 이분은요, 자신이 그런 어마어마한 아웃풋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로서 독서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독서라고 하는 인풋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런 엄청난 양의 아웃풋을 해내면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은요, 이렇게 의사로서 또 여러 가지 작가로서 강연가로서 또 SNS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도요, 정말 한 달에 30권 정도의 책을 읽고 계신다고 그래요. 하루 평균 한 권의 책을 읽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요, 뭐 하루 이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려 30년간 그 일을 지속해 오고 계신다고 그래요. 30년간.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부터 책을 아주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냥 만화와 영화에 푹 빠져서 정말 책이라는 것이나 공부라는 것하고는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워낙 이제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판타지를 좋아하셔가지고 판타지 쪽에 그런 장편 소설을 한 권 읽게 되었는데, 정말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그냥 어떤 독서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책을 많이 읽게 되셨는데, 어느 순간 어떤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제 사람들의 뭔가 이렇게 정신세계와 마음을 이렇게 치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말하기를, 독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주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처럼 정말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어 놓을 만큼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 읽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독서를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은 여기에서 한 5가지 정도의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형광펜 독서법입니다. 형광펜 독서법. 여러분, 형광펜 독서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책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절대 책을 읽지 말라는 뜻입니다. 책을 읽을 때는요, 펜을 들고 혹은 형광펜을 들고 필요한 내용, 그리고 자기가 깨닫고 도움이 되었고 뭔가 유용했던 이런 부분들은요, 꼭 메모를 하라는 거죠. 여백을 하든 아니면 메모지에 하든 기록을 하고요. 또 새롭게 발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색칠을 하면서 책을 괴롭히고 더럽히면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으로만 독서하지 말고 손과 협용하는 독서를 해야만 뇌가 더 활성화되고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오래오래 기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책을 사면 깨끗이 잘 보고 이것을 중고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이분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정말 책을 사면 그 책을 더럽히고 괴롭히고 그래서 정말 그 책과 이렇게 친밀해지고 그 책을 정말 꽉꽉 이렇게 씹어 삼켜서 내 것이 되게끔 해야만 그 책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이 제안하는 잊어버리지 않는 독서법은요 바로 홈쇼핑 독서법입니다. 홈쇼핑 독서법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TV에서 홈쇼핑 채널을 보다가 그 쇼 호스트들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나와서 그 책의 그 제품의 어떤 장점들을 막 말해주면서 구입을 유도할 때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서 그 제품을 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분도요, 우리가 읽은 그 책의 좋은 점, 느낀 점, 깨달은 점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말하면서 그 책의 내용을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또 좋은 점은요, 그 책의 내용을 듣는 분은 듣는 분대로 비록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해주는 그 책의 내용을 듣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의 좋은 점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홈쇼핑 독서법을 하게 되면 나에게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장점이 되고 또 그것을 듣는 다른 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SNS와 결합해서 독서하는 소셜 독서법을 이분이 제안을 하고 있어요. 소셜 독서법. 이분 같은 경우는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자신이 읽은 책 내용을 짧게라도 항상 올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을 꼭 SNS를 통해서 공유를 하려고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요, 책을 더 세심하게 정성스럽게 읽게 되고요. 또 이것을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쓰게 되고 또 말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한 번 더 또 그 책 내용을 자신이 기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또 오래오래 그 책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SNS를 활용해서 독서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 많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책의 좋은 점들, 또 명언들, 느낀 점들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되면요, 사람들은 꼭 좋은 좋아요라든지 어떤 점이 이렇게 도움이 됐습니다 하면서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군가를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보람도 느끼고요.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주니까 또 그 일이 참 즐겁게 느껴지죠. 그러다 보면 이 일을 우리는 오래오래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SNS를 활용한 이런 독서법, 소셜 독서법은 우리가 그 책의 내용을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분이 제안하고 있는 오래 기억하는 독서법의 방법은요, 바로 리뷰 쓰기입니다. 리뷰 쓰기. 리뷰 쓰기는요, 여러분 뭐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정말 가치 있고 크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을 만나게 될 때는요, 시간을 조금 들여서라도 꼭 그 책에 대한 리뷰를 써라고 이렇게 저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리뷰를 쓰는 것이 참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리뷰를 쓰게 됨으로써 그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자신의 깨달음을 다시 한번 자신의 글로서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깨달음이 자기 안에 더 분명하게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되 단순히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독서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공유하려고 노력하면서 책을 읽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 자신도 그 책의 내용을 잘 기억해서 좋지만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독서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이분이
오래 기억하는 독서법의 하나로 제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생자몽 칵테일 독서법입니다. 생자몽 칵테일 독서법. 이게 무엇이냐면요, 책 속에 있는 가장 유용하고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마치 자몽을 짜내듯이, 칵테일 만들려고 이제 자몽을 짜내듯이 그렇게 압축해서 뭔가를 쫙 이렇게 압축하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짜내다 보면 우리가 그 책을 더 신경 써서 읽게 되고 그 책의 내용을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래 기억하는 독서법의 그 방법으로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아웃풋이라고 하는 독서법이거든요. 아웃풋. 그러니까 책에서 깨달은 점이나 느낀 점이나 명언이나 뭐 어떤 감명적인 그런 내용들을 그냥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그것을 정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 자신도 기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또 그걸 구체적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 매체들을 통해서, SNS 매체들을 통해서 혹은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 책의 내용을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뇌에 깊이 각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읽을 때는요, 그냥 뭐 나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책을 읽기보다는 정말 내가 이 책을 읽고 정말 나에게도 먼저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지만 내가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겠다, 꼭 아웃풋을 하겠다 하는 이런 약간의 가벼운 압박감, 이것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오래오래 기억하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요,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이분이 제안한 대로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메모지를 두고 열심히 메모도 하고 책 여백에도 기록도 하고 또 형광펜을 사용해서 눈과 손이 협용하는 독서를 하라 이고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책에서 나온 것 좋은 것들을 자랑하는 홈쇼핑, 쇼호스트식의 그런 독서를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SNS 매체를 활용해서 자신이 읽은 그 책의 내용들을 계속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책에 대한 리뷰를 써보라. 리뷰를 쓰려고 하면 그 책을 꼼꼼하게 정확하게 또 읽어야 되니까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책 내용을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자몽 칵테일 독서법. 뭐죠? 내가 읽은 그 책의 내용을 최대한 압축하고 요약해서 그거를 내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 아웃풋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독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읽은 그 책의 내용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꼭 기억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저자가 제안한 독서법 여러분도 한번 꼭 실천해 보시고요. 이분처럼 정말 인풋도 많이 하지만 아웃풋도 많이 하셔서 자신의 읽은 책들이 본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독서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제가 나눠드린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